안녕하십니까. 반영TV의 반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제가 요즘 브라질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브라질에서 대두 산업하고 소고기 산업이 세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머지않아 미래에는 대두 산업하고 소고기 산업은 브라질이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는데요. 브라질은 왜 갑자기 대두 산업하고 소고기 산업이 갑자기 부흥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브라질은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브라질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묻고자 하면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또다시 묻고자 한다면 중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브라질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브라질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 브라질이라는 그 아마존을 끼고 있는 광대한 국가에서 팔아먹을 게 없다니,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사실상 팔아먹을 게 없고, 팔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항상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달러가 부족해요. 달러가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라는 것은 정확히 인플레입니다. 인플레가 생기게 되면 외국에서 사다가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풀어버리면 인플레는 그냥 잠잠해집니다. 근데 브라질이 수출할 종목이 없다 보니까 달러가 부족해요. 달러가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넘쳐나는 그런 상품을 브라질에다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브라질의 인플레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브라질의 대두 산업하고 브라질의 소고기 산업이 요즘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대두 산업하고 소고기 산업을 세계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느냐? 그들은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밀림을 갖고 있는데, 그 밀림을 개발함으로써, 개발하게 되면 평지가 나오죠. 그리고 브라질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평지가 나오니까 그 평지가 바로 초원이 되고, 그 평지가 바로 농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대두 산업하고 소고기 산업을 일으키는데요. 자, 제가 소고기 산업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브라질 산을 만약에 마트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브라질 산을 드세요. 왜냐면 브라질 소는요, 무조건 목초지에다 방목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료를 먹지 않아요. 브라질 산은. 왜 브라질에서 소고기 산업이 크게 우길승천처럼 크게 발흥하냐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 소는 무조건 사료를 먹고 크죠. 그리고 사료 비에 따라서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소고기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걔들은 사료가 필요가 없어요. 사료는 어디서 줍니까? 아마존 밀림에서 나옵니다. 밀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밀림을 개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밀림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남죠? 초지가 남습니다. 그 초지가 그냥 풀을 먹어버리면 그 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풀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료를 안 써요. 그리고 소를 방목해버립니다. 방목된 소예요. 그래서 내가 브라질 소를 보니까 브라질 소들은 대부분 날씬합니다. 다만 지방은 부족하겠죠. 그러나 건강상으로는
그런 좋은 손은 없다. 그래서 브라질산을 갖다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러시면 브라질산을 갖다 드시고요. 그리고 맛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 비싸긴 하지만 한우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는 이유는 브라질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마존을 갖다 벌채를 하고 거기다 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그러나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그래도 브라질 체면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도 정하고 해서 그들 억제는 하지만 그러나 브라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존은 계속 벌채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 말씀드리고요. 자, 브라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거대한 아마존이에요. 그리고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큰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국토는 작고 자원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팔아먹는 자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특정 부분에서 몇 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없다. 그리고 국토는 작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자, 그 해답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한국인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즉, 한국인을 개발하고 교육시킴으로써 한국인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비교해서 모든 국가의 국민과 비교해서 좀 뛰어난 국민으로 만들고 그 뛰어난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가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 기술은 돈의 원천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돈의 원천이다. 자, 그 애플, 삼성에서 기술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애플 휴대폰에서 기술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원재료, 자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그 휴대폰에서 기술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자원밖에 없어요. 기술 그 자체가 뭐 돈이라는 말씀을 갖다 제가 눈이 올렸고요. 기술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인간 창의력의 집합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창의력의 집합체는 뭡니까? 뛰어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창의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기술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기술을 갖다 개발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한국인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올립니다. 즉, 한국인은 우리 자원이며 우리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는 저출산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국인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인은 자원이 없어요. 한국의 유일한 자원은 한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0.7이라는 저출산, 세계 최하위인 0.7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국의 자원을, 대한민국의 자원을 갖다가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갖다가 반복해서 올립니다. 한국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이며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저출산과 연결시켜서 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인들이 3천만 명이나 2천만 명으로 줄게 되면 그러면은 기업에 들어갈 기회도 많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대한민국 자원이 있나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건 한국인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한국인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립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뿌리예요. 무슨 뿌리냐? 대한민국이 몰락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저출산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의료 개혁이 의료에서 무슨 여러 가지가 그게 언론을 갖다 완전히 도배하고 있고 그것을 맨날 보는 사람들은 의료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걸로 알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출산이 100이라고 치면 의료 개혁은 1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그 비중에 비하면 의료 개혁은 저출산이 100이라고 치면 저출산의 영향력이 100이라고 치면 의료 개혁은 1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분명히 올립니다. 저출산은요,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료 개혁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그다지 큰 영향을 갖다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올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한국인으로 먹고 산다. 그러므로 저출산 극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의료개혁, 그것은 저출산에 비하면 1%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경 기조로 나오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감정적인 소모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이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